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좋은 일로 뵈야 되는데 네, 제가 제가- 긴장이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 말입니다. 뵙게 제가 됐습니다.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관련된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그럴 때는 또 그렇죠. 바쁩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또 네.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군사적인 상황이 고조되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큼한 그런 기분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어찌 본다면 조금 너저분한 무슨 막 오물이 막 남북 사이에 상공에 날아다니는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해하는 네. 이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네, 뭐 시차는 있었지만 1차 풍선이 날아왔고 네, 이번에 2차 오물풍선 네,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오물풍선 보낼 때 네. 대북전단 네. 뭐 쓰레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쓰레기 보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까지 얘기하면서 김여정이 네, 보냈어요. 이번에도 2차 또 보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북전단 보내기 때문에 또 날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이제 우리 탈북 단체들이 지난 5월달에 북한의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그 전단을 살포한 것 자체를 오물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단의 내용에서 북한의 이른바 이제 그 지도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모욕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오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오물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오물로 상대하겠다 해가지고 아하. 이제 오물풍선을 우리에게 날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네. 탈북 단체들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것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또 전단을 날리겠다 해서 네. 전단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전단을 날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를 해서 너희들도 한번 전단 그 오물을 수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그 고통을 맛봐봐라 해가지고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확성기 방송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여정은 만약에 오물과 네. 확성기 지금 현재는 오물과 확성기 방송이 동시에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오물풍선 그러니까 어제 예. 1차 어제에서 1차 날아오니까 네. 바로 우리가 네.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2차 또 보낸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예. 동시에 또 우리가 전단 살포도 했어요. 또 민간 단체들이. 아. 그러니까 김여정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은 김여정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김여정의 말도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당장에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보다도 멈추지 않으면 대응을 하겠다. 멈춰라.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로 가고 있는 것만은 일촉즉발이다. 분명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 대북 전단을 이 탈북 단체에서 많이 보내왔잖아요.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은 오물풍선이 안 왔어요. 네. 이번에 이제 오물풍선이 처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2016년인가 그때 뭐 한 번 와긴 왔지만은 네, 이번에 오물풍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로운 대응을 마련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여정이 어제 말한 새로운 대응은 아마 이제 다 또 다른 그 확성기 방송에 대한 다른 거? 강력한 대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물풍선을 날린 거는 네. 북한이 자기들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으로 보낸 전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는 그 피로감을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번 느껴봐라, 대한민국 국민 느껴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북 전단을 뿌리면은 이 풍선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풍선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날아갈 경우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풍선 안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과 함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날아옵니다. 뭐 의약품도 페니실린 같은 것도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가 생물학 관련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북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접촉을 못하게 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풍선이라든가 전단이 살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일일이 수거를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위험 물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 하지 마라 좀. 네, 그러면 이제 남한도 똑같이 자기들이 겪는 피곤함을 니들도 한번 느껴봐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이 효과적이다.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이 북한 주민들이 이런 김정은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주민들의 이반 현상을
염려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좀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북 전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네, 주민들에게 네. 이른바 어떤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성과 음. 우수성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네. 북한의 유일 독재 체제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심어주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일단은 전단이 떨어지면은 북한 당국에서는 전단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일단 차단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단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옆에 사람은 신고를 안 했으면은 일단은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전단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또 신고 안 한 사람들한테는 옆집에 떨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전단 신고 안 했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전단 날아오는 거에서 그런 어떤 피로감,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동시에 이제 전단의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외설적이고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어보고 나서 뭐 감동하거나 뭐 이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전단 자체는 효과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피곤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북한이 그 오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피곤해하잖아요. 오물풍선 날라온 거에 대해서. 그렇죠. 치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오물풍선 날라오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네. 피해도 우리가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북한 체제 선전하는 내용도 없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오물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군에서 화생방 부대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거의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이게 폭발물인지 화생방에 위험이 있는지 화학물질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막 떨어진 지역에 전국이 다 수거를 하고 그럼 떨어진 지역이 우리 국민들 지금 얼마나 다 피곤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북한이 어떤 전단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전단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북한으로서는 뭐 북한 스스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겪어본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피곤함, 위험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것이죠. 핵심적인 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응을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확성기 방송은 전단하고는 다른 조금 차원이죠. 다릅니다. 예. 전단을 일단 차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단 떨어지는 저기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북한 당국이 철저히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전단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한 관리가 됩니다. 근데 방송이야 공중을 통해 날아가는 소리가 날아가는 건데 네. 그걸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과 달리 지금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국이 하는 겁니다. 군이.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처럼 뭐 수준 낮거나 뭐 저지르거나 뭐 외설적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도 국제 뭐 동향이라든가 또는 뭐 일기예보라든가 노래 들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예. 이런 게 이제 그 대충 한 전방에서 2-30km 지역까지는 그 전파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전방지대, 북한 말로 전현지대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역시 그거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자기네들도 또 확성기 방송을 또 틀어요. 왜냐하면은 소리를 막을 수 없으니까 소리에는 소리로 대응한다. 잘 안 들리게. 그렇죠. 예. 그렇게 또 한다. 네. 근데 지난번에 돌이켜보면 2015년 때인가요? 네. 확성기 방송 재개해가지고 네.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다 보니까 그때 북한에서 사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2015년도 상황을 잠시 한번 네. 돌이켜 보면은요. 그때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북한의 목함 지대라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왜냐하면은
그 지뢰 유형 중에서 목함지대는 북한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확성기 방송을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총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사포 2발을 쏘고 그리고 기관총 한 발을 쏘고 3발을 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국도 우리 155mm 포를 수십 발을 75발인가 제 기억에는 그거를 이제 북한에 대응 사격을 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북한은 그 상황에서 준전지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그 남북한의 당국 회담을 해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뭐 3박 4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도출해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때 총격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 대응 사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총격이 우리 그 육상에서 네. 우리 영토를 향해서 날아온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북한 쪽에다가 총격을 한 것도 73년 이후인가 아마 처음으로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육상에서 총격으로 교전과 유사한 그런 행위를 주고받았던 것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이 제기한 게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협으로 더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 방송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2015년에는 그때는 뭐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뭐 네.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과연 지금 외교적인 상황, 남북 간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겠느냐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했고, 아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지금 계속 오물을 지금 날리고 있고, 우리 탈북자단체들이 또 계속 그 풍선 제북 정단 풍선을 지금 날리겠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네. 멈추면은 아까 쌍방이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멈추면 됩니다. 이제. 근데 서로 지금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어제 했고 네. 오늘 내일 또 확성기 방송을 만약에 계속하고 여기에 또 북한이 대응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2015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올해부터 계속 그 올해 1월달에 제가 1월달에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전쟁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월달에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뭐 북한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하는 발언을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이 뭔지도 네.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대응은 우리가 이제 일단 몇 가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알파가 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본다면은 확성기에 대해서 뭐 총격을 한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아주 그 끔찍한 행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2015년도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을 비무장지대 일대에 밀집시키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북한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2015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들을 많이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 네. 성능들이 대폭적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북한의 예를 들어서 뭐 600mm 방사포라든가 또는 뭐 북한이 새로 개발한 어떤 여러 가지 단거리 네. 탄도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할 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런 어떤 준비를 한달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북한이 자신들이 새롭게 확보한 군사 능력을 과시하는 네. 그런 어떤 무장 시위를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네. 뭔가 북한의 대응이 오물풍선 말고 다른 게 올 가능성이 크다. 네. 긴장이 더 고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이제 네.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을 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24시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제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은 또 단계적으로 북한의 대응을 봐가면서 네. 확성기 방송의 시간대를 늘린달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북한은 김여정이 확성기 방송 중지해라 이렇게 지금 말한 상태에서 네. 우리 정부에서 오늘 내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조금 더 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이제 네. 우리 조치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네. 대응까지 이게 확산이 될지는 뭐 일단 봐야겠네요. 우리 네. 정부 대응을 좀 보면서 네. 북한도 판단할 것 같은데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 새로운 대응 위협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우리는 뭐 변하지 않고 그냥 네. 직진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네. 사실 우리가 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성기 방송 뭐 그렇죠. 그리고- 확성기 네. 방송 하겠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은 북한 당국은 감내하기 힘들겠지만은 네. 접경 지역의 북한 군인들과 북한 인민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뭐 우리 정부 의원은 지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해서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의 발언이 있으니까 통일부는 이제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은 통일부가 네. 아니고 국방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부 부처가 어떤 협의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일단은